안아줄게요. 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하늘의 선물입니다. 옛날에 한 가난한 아주머니가 작은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겐 딸이 셋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큰 딸을 제일 예뻐했습니다. 행여 밖에 나갔다가 햇볕에 탈까봐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며 애지중지 큰 딸을 키웠습니다. 또 작은 딸은 아름다운 목소리에 애교가 많았답니다. 아주머니는 이 작은 딸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행복하여 항상 곁에 두고 아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예쁘지도 않고 애교도 없었지만 부지런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오리를 기르고 채소를 가꾸는 일은 늘 그녀 차지였습니다. 아침마다 오리떼를 몰고 오두막 옆에 있는 시냇가나 샛강으로 나가는 탓에 얼굴이 가무잡잡했고 옷에도 흙이나 물이 튀어 지저분했지만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루는 막내딸이 오리떼를 몰고 늘 가던 시냇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찾아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니 산기슭에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리들은 첨벙첨벙 물속으로 들어가 먹이를 찾았고 막내는 시냇가에 있는 커다란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나무에 기대고 앉아 고개를 들어보니 나뭇가지 사이에 노란 방울이 달린 작고 빨간 모자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색깔도 선명하고 예쁜 것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모자였습니다. 소녀는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가 그 모자를 집었습니다. 모자를 흔들자 노란 방울이 딸랑딸랑 울리며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막내딸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모자가 마음에 든 막내딸은 그 모자를 집으로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웬 난쟁이 아저씨가 나타나 그녀 앞에 섰습니다. 막내딸의 무릎에도 차지 않을 정도로 키가 작은 난쟁이였습니다. 난쟁이는 그 모자가 자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낚시질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모자가 날려 물에 빠지는 바람에 젖은 모자를 나뭇가지에 걸어 말리고 있는 중이라고요. 막내딸이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자 난쟁이 아저씨가 나를 좀 도와다오. 나는 구멍에 사는 난쟁이란다. 그 모자가 없으면 집에 돌아갈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막내딸이 난쟁이에게 그러면 아저씨네 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난쟁이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멀단다. 만일 내가 그 모자를 쓰지 않으면 구멍을 지키는 병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난쟁이의 말을 들은 막내딸은 모자가 정말 이 난쟁이 아저씨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자는 아주 작았고 난쟁이의 머리도 그 모자에 쏙 들어갈 만큼 작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막내딸은 난쟁이에게 모자를 돌려주었습니다. 난쟁이 아저씨는 감사의 표시로 막내딸에게 망고씨 하나를 주었습니다. 아이야, 이 씨앗을 심어라. 망고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텐데 한 번에 한 개씩만 열린단다. 열매를 딸 수 있는 사람은 너 한 사람뿐이야. 열매를 따면 곧 또 하나가 열리고 따면 또 열린단다. 이렇게 말을 마친 난쟁이는 모자를 쓰더니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막내딸은 망고씨를 오두막 앞에 심었습니다. 다음 날 집안 식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집 앞에 커다란 망고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나무에는 노랗게 익어서 황금처럼 빛나는 열매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황금 망고가 탐이 나서 나무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망고를 따려고 손을 내밀기만 하면 열매가 달린 나무까지는 도망치듯 높이 높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손을 내밀면 나무는 나뭇가지를 내려 황금 망고를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망고가 신비한 나무이고 막내딸의 나무라고 믿었습니다. 막내딸이 심었고 그녀 혼자만이 열매를 딸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왕자가 그 마을을 지나가다 아름다운 황금 망고를 보고 먹고 싶어져서 시종을 시켜 그 열매를 따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막내딸이 집에 없어서 열매를 딸 수가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왕자가 직접 열매를 따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따려고 손을 뻗으면 뻗을수록 나뭇가지는 더 높이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망고 따는 것을 포기한 왕자는 누구든 그 망고를 따오는 자에게 후한 상을 내리겠노라 말하고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난한 세 딸의 어머니는 상이란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왕자가 돌아간 후에 어머니는 막내딸에게 망고를 따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름다운 천에 싸서 큰딸을 시켜 왕자에게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천을 열어보니 안에는 큼지막한 황금망고 대신 돌이 들어 있었습니다. 망신을 당한 언니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그 황금망고가 먹고 싶어진 왕자는 임금님에게 간청하여 누구든 신기한 황금망고를 바치는 사람을 임금님의 양자로 삼겠노라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또다시 막내딸에게 망고를 따도록 했습니다. 역시 아름다운 천에 싼 후 이번에는 둘째 딸에게 들려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천을 열어보니 둘째 딸이 바친 망고는 진흙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왕자는 이번에도 황금 망고를 받지 못하자 화를 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막내딸에게 직접 망고를 들고 가도록 했습니다. 왕자는 막내딸을 보자마자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신기한 망고나무의 진짜 주인임을 알게 되자 더욱더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임금님도 그녀를 양녀로 삼아 왕궁에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막내딸은 그날 왕자가 망고를 먹고 남긴 씨를 침실 옆에 심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아침 그녀의 창문 옆에 커다란 망고나무가 생겼습니다. 왕자는 매우 기뻐하며 막내딸에게 말했습니다. 요술 망고나무가 너를 따라 왕궁까지 왔구나. 이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 그 후 왕자는 막내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